이미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갈 만큼 탄탄하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서 로봇 약 19% 정도의 매출 비중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 현황들이 11월달 강세장을 나타낸 이후에 상당히 이제 조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최근 로봇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주가를 밀어올린 만큼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증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로봇 관련된 섹터의 특징인 성장주 개념 종목들은 불안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을 제대로 벌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투자에 적용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잘 벌면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로봇으로 진입하면서 동시에 안정성과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기업이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 단타장인 유튜브 구독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현재 2,000명이 넘어서 2,100명을 향해서 구독자가 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같이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제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지난 11월은 상당히 긍정적인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되는 달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8월달, 9월달, 10월달 무려 8월, 9월, 10월 세 달을 연속으로 증시를 하락시킨 해당 연도에는 11월달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역사적 통계상 10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8월달, 9월달, 10월달 세 달 동안 모조리 지수가 빠졌네? 그랬을 때 11월달에 증시가 안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번 2023년에도 8월, 9월, 10월 달 세 달 연속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나서 11월 달은 역사적 통계의 100%의 스크래치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통계대로 갈 것이냐를 이제 놓고 얘기가 많았는데,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죠. 일단 흑산병이 떴다는 것부터가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8월, 9월, 10월 달 세 달 연속으로 증시가 무너지고 11월 달에 증시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통계대로 움직였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11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는 12월 달로 접어든 시점에 도달했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의 흐름은 어떠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자면, 일단 12월 달 들어서면서 한국 증시는 현재 3거래일째 오늘 12월 5일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아직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하방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봉상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쭉 저점을 향해서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죠. 그럼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냐? 일단 미국 다우존스를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은 워낙에 이제 글로벌 1등이라서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 현재 다우 기준으로는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는 여기부터 좀 뭔가 이상하죠? 살짝 완만해지면서 빠지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S&P 500 역시 11월 달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반도체 명확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대만가권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더 심각합니다. 중국은 대놓고 빠지고 있고요. 심천종합 빠지고 상해종합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홍콩도 지금 수직 낙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이라든지 S&P 전반적으로 이제 좀 꺾이고 있고, 반도체 꺾이고, 일본 니케이 꺾이고 있죠. 대만이라든지 독일은 좀 괜찮은 상황인데 심천이나 상해종합, 그 다음에 홍콩, 그 다음에 항생까지 중화권 증시를 비롯해서 일본이나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몇몇 반도체라든지 S&P 500, 나스닥은 좀 빠지는 양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2월 달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시장이 빠진다 안 빠진다를 12월 달 전체를 놓고 예측하는 건 무리가 있지만, 현재 11월 달 정말 마지막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12월 달 들어서면서 명확하게 꺾이는 흐름으로 돌아섰다라는 건 우리가 이런 측면은 좀 고려를 하면서 참고는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증시 역시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사실 11월 달 증시가 올라가면서 증시 분위기가 좋을 때 가장 강력하게 올라가고 주목받는 게 바로 성장 개념의 섹터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진 않지만 지금 막 태동하고 있고 미래에 투자하는 산업들, 로봇이라든지 과거로 따지자면 2차전지,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미래 산업들 있죠.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의지할 수 있는 숫자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꿈을 쫓지 않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증시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꿈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증시가 빠지거나 돈이 말라붙거나 좀 어려운 측면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실적,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두산로보틱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5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올해는 일단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내후년에 2025년, 내후년까지 기다려야 그나마 300억 정도는 벌 것 같다. PER로 따졌을 때 180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시총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숫자를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로봇 기업들 중에 지금 제대로 돈 벌고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글로벌 4등인 두산로보틱스가 이 지경인데 다른 기업들 역시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봇이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로봇이라는 게 미래에 이제 산업이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태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PER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질 정도로 25년에 287억을 버는 기준으로 PER을 산정했을 때 180배지 2천억을 순식간에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이나 로봇이 한번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2차 전지도 다 그런 식으로 올라간 거죠.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보시게 되면 사실 2018년도만 하더라도 369억밖에 못 벌던 기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천억을 벌기 시작했고 22년도에 25년도에는 5천억의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어요. 매출액으로 따지면 6천억이 안 되는 매출에서 무려 13조로 뻥튀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장주의 엄청난 포텐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여기 200~300억 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를 저평가하는 게 맞느냐? 미래의 2025년 한 5년에서 7년 뒤에는 매출이 10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20배, 30배 이상으로 뛸 가능성도 있는데 영업이익은 10배가 아니라 뭐 15배도 뛸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냐라는 거죠. 지금 사실 이제 25년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5천억 순이익까지도 예상됩니다. 만약 2018년도에 투자했다면 에코프로비엠의 2018년도 투자는 엄청난 성공으로 기록됐겠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로봇을 바라본다면 로봇 지금 당장에 실적이 안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볼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증시가 좀 빠질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 그리고 여전히 불안감이 상존해 있다라는 점을 측면을 들어서 우리가 마냥 미래만 보고 갈 수 있겠냐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조금 안정적인, 지금 안정감 있게 실적을 내고 있는 로봇주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이 지금 현재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새롭게 로봇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서 로봇 사업을 진행한 것이 마냥 여러분들 단기간에 로봇 사업을 진출한 게 아니라 업력이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제우스라는 기업인데요. 이미 반도체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갈 만큼 탄탄하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서 로봇 약 19% 정도의 매출 비중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창업을 한 지가 50년이 넘어가는 기업입니다. 70년도에 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70년도부터 지금 2023년이니까 50년이 넘는 업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상장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2000년도에 상장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미 반도체 쪽에서 막강한 매출 비중을 자랑하고 있고 신사업으로 로봇이 확장되고 있는 국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로봇 사업으로 인해서 성장성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은 좀 불안하다는 측면들이 있었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는데 이미 반도체라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출,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향후에 로봇이라는 성장성까지도 챙겨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의 지금 반도체 매출 비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 세정 장비인데 세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씻는다는 거죠. 닦는다는 거예요. 클린하게 청소해준다는 뜻입니다. 반도체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건데 이 깨끗하게 해주는 장비가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40%로 거의 과점 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정 장비 하면은 제우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정 장비가 그러면은 이게 좋냐? 메리트가 있긴 한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메인 공정을 얘기할 때는 노광 공정이라든지 증착 공정, 식각 공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 우리가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하면 소부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특히 이 중에서도 소재라든지 부품 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장비는 좀 나중에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쪽으로 먼저 돈이 몰리고 마지막에 몰리거든요. 그럼 소재나 부품 쪽을 알려주지 왜 장비를 알려주는 거냐? 너는 관우 말고 장비 좋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이미 반도체 분야는 굉장히 고도로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라든지 부품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공정에서 이제 그 후공정 분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에서 지금 세정 장비 쪽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메인 공정은 노광 증착 식각 장비예요. 사실 장비 측면에서 보더라도 노광 증착 식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먼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수율 개선 이슈라는 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티끌이라고 그러죠. 뭐가 이제 붙어 있으면은 그게 깔끔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핸드폰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여기다 보호 필름을 붙이게 되면은 여기 뭐 먼지기 같은 거 붙어 있거나 모래 같은 거 붙어 있으면 어때요? 이게 뜨죠. 깔끔하게 안 붙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붙어지지 않으면은 에너지 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 개선 이슈 때문에 세정 장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요. 우리가 핸드폰 같은 것도 이거 필름 붙이기 전에 한번 싹 알코올 솜으로 먼지 다 닦아내고 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정 작업을 해주는 장비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메인 공정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주가도 잘 올라갔는데 이제 향후에는 세정 장비가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이미 기술력이 고도화돼 가면서 이런 조그만한 먼지기 같은 거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수율 개선, 더 이상 개발할 만한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세정 장비 쪽에서 수율 개선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율 개선 장비라고 하면 세정 장비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서브 개념으로 이제 뭐 어닐링 장비나 불량 검수 장비, 웨이퍼 수율 개선 장비도 있긴 한데 가장 수율 개선 장비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정 장비입니다. 사실 이제 세정 장비랑 어닐링 장비를 많이 얘기하는데 세정 장비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애초에 닦아내 가지고 틈이 없게 만드는 걸 세정 장비라고 한다면 미리 이제 전에 작업을 해주는 건데 이제 어닐링 작업은 좀 후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미 필름을 붙여버렸는데 여기 티끌이 있는 게 보여져 버리네. 그럼 이제 거기를 뭐 후처리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해준다거나 뭐 미세한 틈이 나온 거를 거기 메워준다거나 이런 게 어닐링 장비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으로 HPSP가 있는데 HPSP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라갔죠. 근데 대표적인 거는 제우스예요. 그 다음에 세메스라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세메스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세정 장비가 대표적인 수율 개선 장비인데 그 중에 국내에서 상장된 기업 중에 투자할 만한 거는 제우스만한 게 없다. 왜냐면 다른 기업들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메스를 투자할까 한다 해도 얘는 비상장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경쟁 기업들 수율 개선 장비 중에서 세정 장비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일본의 도쿄일렉트론이랑 DNS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국내 기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투자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일본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셔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수율 개선 장비에서 세정 장비 말고 나는 어닐링 장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HPSP. 그 다음에 불량 검수 장비를 본다라고 하면 파크 시스템즈,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됩니다. 웨이퍼 수율 개선 장비는 저스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HPSP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선처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그거 티끌이나 이렇게 결함이 발견된 거 보고 거기를 나중에 메꾸는 거는 후처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할 때 똑바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세정 장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어닐링 장비인 HPSP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더라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매물대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매출도 내후년에 뭐 1140억 정도 예상되죠, 순이익. 그러니까 지금 전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가는데 PER 26배까지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HPSP가 이렇게나 잘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제우스는 그만큼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럼 다른 기업도 볼까요? 뭐 불량 검수 장비에 해당되는 파크 시스템즈나 뭐 넥스틴. 파크 시스템즈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애들은 저는 좀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시총이 1조인데 내후년 500억 순이익을 좀 예상해 본다라고 하면 마냥 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한 10만 원 초반, 뭐 11만 원, 12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질진 모르겠는데 만약에 하락하면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넥스틴 같은 기업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기업들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예요.
그래서 신고가 뚫고 날아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 시총이 현재 7천억 정도 되는데 얘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편이에요. 사실 파크 시스템즈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지금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심지어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고점 뚫고 날아가게 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상장한 지가 지금 4년도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보시게 되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좀 다른 점이 뭐죠? 그렇죠. 돈을 아직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중에서 괜찮은 거는 사실상 넥스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웨이퍼 수율 개선 장비인 저스템을 보시게 되면은 저스템도 신규 상장주인데 마찬가지로 아직 뭐 돈을 그렇게 잘 벌고 있진 않고 심지어 올해는 뭐 순이익 적자입니다. 올해야 뭐 이미 다 지나간 거기도 하고 이제 2023년도가 반도체라든지 경기가 이제 악화되면서 전반적인 제조업들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후년을 가더라도 순이익이 100억 정도인데 시총이 지금 897억입니다. 사실 좀 저평가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미래 성장성까지 고려하면은 왜냐면 시총이 1000억도 안 되잖아요. 너무 낮아가지고 PER 8배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저스템 정도면은 나름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너무 낮은 기업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넥스틴이 딱 시총도 나쁘지 않고 돈도 꽤 잘 벌면서 몸집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넥스틴을 저는 선호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정 장비가 이 어닐링, 불량 검수, 웨이퍼 수율 이거보다도 훨씬 더 대표적인 장비다. 그렇기 때문에 수율 개선 장비로 놓고 볼 때는 세정 장비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중에서 볼만한 거는 경쟁 업체가 딱히 없다. 국내 상장 기업에서는 제우스다 그냥. 그래서 지금 제우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내후년에 한 700억 정도, 740억 정도의 지배주주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시총이 4천억입니다. PER이 6배 정도 수준으로 산정될 걸로 기대돼요. 엄청난 저평가죠. 지금까지 봤던 어떤 기업보다도 저평가예요. 근데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부채 비율이 100%가 넘어간다는 거. 근데 뭐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136%면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내후년에 이제 부채 비율이 100% 정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라고 보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일반 제조업들이 경기 사이클 따라서 어느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저점을 찍는 경향이 있죠. 그게 이제 올해였어요. 23년도에. 그래서 올해가 이제 가장 안 좋은 해였고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이 모두 역대급을 찍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퀀텀 점프가 예상되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 실적 저평가 정도를 따져봤을 때도 굉장히 좋고 매물대를 뚫고 못 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차트 기깔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년 동안 저항을 막고 있었던 21년도 저항, 22년도 저항, 22년 말 저항, 23년 초 저항 그러면서 저점을 들어 올리면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강한 슈팅 이렇게 올라갔으면 못 찍었겠지만 박살내면서 다시 매수 타점 주고 반등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상 증시 따라서 조정 나오면 땡큐르의 베리머치 인생 역전 주식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들 주가 25,000원까지 박살나면 이거는 뭐 인생 베팅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돈을 숫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뭐 로봇이 꿈에 투자하는 거라지만 얘는 꿈 플러스 현실까지 만족시키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역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 사업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를 보면은 제품을 봤을 때 이 제우스의 세정 장비가 아이온이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뭐 비너스, 뭐 BW 시리즈, A2M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톰인가? 그리고 이제 뭐 세정용 장비로 봤을 때 수율 개선 장비로 봤을 때 우리가 세정을 할 때 세정을 해주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세정을 해주는 그 화학용품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핸드폰 닦는 알코올 솜에 알코올에 해당하는 그런 거. 그래서 세정용 화학 제품인 과산화수소를 제공해 주는 게 한솔케미칼, 세정용 가스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워닝 머티리얼즈랑 TEMC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 사업 확장성이 있는 분야다. 수율 개선 장비 쪽이 앞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특수가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 제품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정 장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이온이라고 있는 거겠죠. 아이온 1인데 이게 우리가 세정 공정에서도 우리가 매업 방식이 있고 배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업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씩 한다는 거예요. 싱글 배치, 싱글. 우리가 여러분들 그 설거지 같은 거 할 때도 하나씩 닦는 거랑 식기세척기에 넣고 막 한 20개, 30개씩 씻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씩 닦는 게 제대로 닦이겠어요? 그냥 한 방에 몰아넣고 닦는 게 깨끗하게 닦이겠어요? 하나씩 뽀득뽀득 닦는 게 잘 닦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배치 방식이 좀 더 잘 먹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뭐 수율을 민감하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야, 이 정도면 깨끗하지, 이 정도였어요. 근데 기술력이 워낙에 개발되니까 요만한 먼지, 요만한 티끌도 용납을 안 하게 됐어요. 이게 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걸로 직행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배치가 잘 먹혔는데 이제는 싱글, 매업 방식이 잘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세척하는 세정 장비가 요겁니다. 아이온. 그럼 이 아폴로는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싱글이에요. 아이온도 싱글이고 얘도 싱글인데 아폴론이랑 이 아이온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얘는 챔버 수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챔버 수 차이가 이제 좀 작용을 한다 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챔버 수가 상당히 많은 건데 얘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 뭐 1개, 2개, 4개, 8개 뭐 이런 수준이고 얘는 이제 12개 챔버를 수용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많은 게 아니고 요게 이제 많은 겁니다. 그래서 챔버 수의 차이가 있는 거고 하나씩 깨끗하게 닦는 스타일은 똑같다. 둘 다 싱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치 방식이 있기는 한데 여기 사진은 없습니다. 배치 방식이 요 BW 시리즈예요. 이게 이제 배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뭐 비너스라든지 아톰은 뭐가 다른 거냐면 일단 뭐 비너스 같은 경우에는 세정 장비 중에서도 고온으로 이 세정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너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한 240도 정도 요 정도 온도로 잔류물이라든지 세정 작업을 처리하는 기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톰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지름이 일반적으로 12인치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가는 웨이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400mm, 일반적으로 이제 300mm거든요. 12인치가. 요 웨이퍼를 이제 담당하는 게 대부분인데 얘는 좀 큰 웨이퍼들, 400mm 웨이퍼들을 세정해 주는 게 요 아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사이즈별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챔버 수에 따라서도 싱글 방식으로 상당히 세정 장비 쪽에서는 제우스가 국내에서 압도적으로 유일하게 앞서 나가는 과점 체제 기업이다.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회사로는 3Z라는 기업이 있고 JET라는 기업이 있는데 세정 장비 제조하고 공급을 맡아서 하는 게 JET입니다. 얘네는 이제 동경증권거래소 도쿄 프로마켓에 상장한 기업이고 3Z이 이제 밸브 공급을 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과거에 이제 그 제우스라는 기업이 무역 유통 쪽부터 시작을 했던 기업인데 이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제조 쪽으로 뛰어드는 게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메커니즘 순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기업이 굉장히 좀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뭐 무역 유통 쪽에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의 좀 건전하게 넘어가는 기업들이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해외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로봇 사업으로 좀 뛰어들기 시작하는 만큼 기존의 세정 장비,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탄탄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반도체 소부장 업계의 패턴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역, 유통을 기반으로 일반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반도체를 이게 유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제조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넘어간 겁니다. 지금 제우스가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조사로 탈바꿈하고 그 다음에 실적을 거기에서 내기 시작하면서 납품까지 스스로 진행하는, 이게 반도체 방향에서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 어차피 그런 것도 다 제조업이잖아요. 로봇 쪽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쪽도 원래는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일본의 로봇 기업에서 로봇을 띄워와가지고 로봇을 제공하다가 우리가 해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직접 제조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산쿄라는 요 기업이 있습니다. 일본이 또 이제 이런 기업들에서 유명하니까. 그래서 일본의 산쿄라는 기업에서 디스플레이 공정용, 원래 제우스가 디스플레이 쪽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반도체 세정 장비 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과거엔 디스플레이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공정용 로봇을 수입하고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자체 제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커피의 바나다라는 여러분들 그 커피집 아시죠?
요 브랜드에다가 바리스타 로봇도 공급하고 에피소드 마르코라는 무인 시스템에 로봇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봇 브랜드로 제로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화 공정,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이제 다관절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로봇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 중소형 로봇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금 대형 로봇들 쪽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소형 로봇 쪽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게 이제 중소형 로봇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파고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제품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제우스가 이제 자체 제작한 로봇이 지금 제로 시리즈인데, 이 중에 6축 다관절 로봇이 요겁니다. 그 다음에 수평 다관절 로봇이 요거예요. 그리고 이제 팔이 3개죠. 3개 팔 가진 병렬 로봇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ATM 로봇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렬 로봇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리가 하나인 거 로봇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하중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버티질 못해요. 근데 병렬 로봇은 2개, 3개 이렇게 병렬로 세워져 있어가지고 하중도 더 버틸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들을 병렬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병렬 로봇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이제 로봇들의 강점이 뭐냐면은, 병렬 로봇 지금 좀 더 보여드리자면은 GRC 구조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병렬형 로봇이 이제 GRC인데, 얘네가 이제 가반 하중의 무게라든지 이런 거를 일반적인 직렬 로봇보다 많이 이제 견디고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에서 만드는 로봇의 장점이 이게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수동 조작으로 이제 교시가 가능해요. 교시라는 게 로봇이 이렇게 작업하게끔 입력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입력. 이런 걸 이제 수동 조작으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관절 모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런 것도 그냥 갈아 끼워가지고 관절 부분을 하나하나 고치거나 갈아 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파이썬이라는 그런 공용 체계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따로 비용을 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입력해가지고 로봇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이 교시라는 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그냥 로봇을 작동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입력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산업이 늘어날 때 보통 이제 하드웨어를 많이 보고 그 다음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거 다 소프트웨어 쪽이고, 하드웨어가 뭐 여러분들 CPU 뭐 이런 거, 그래픽 카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 이런 것들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비용이 이제 둘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돈 내고 써야 되니까. 근데 별도 소프트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볍기도 하고, 오일리스 베어링이라서 오일이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 기름이 이제 흘러내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 분야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제우스가 주가 수준이 올해 이제 순이익이 워낙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렵게 보는 경우도 있겠는데, 사실 그렇다라고 해도 작년보단 줄어들었지만 21년도보다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사실 이제 지금 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줄어서 그렇지, 이익적인 측면 말고 매출 부분은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사실상 볼 필요가 없는 게, 올해는 다 갔어요. 내년 내후년에 이제 6,100억, 7,500억으로 늘어난다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고, 향후에 이제 후공정 쪽으로 계속해서 기술 집약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기업들의 HBM 이런 후공정 진입 속도가 내년 정도부터 엄청나게 가속도가 될 거기 때문에 HBM의 대표 후속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후공정 세정 장비가 뭐 SK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 고객사들이 지금 HBM 캐파 증설이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니즈라든지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제우스의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로봇 산업
뿐만 아니라 성장 산업들은 굉장히 불안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력도 짧은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제우스는 일단 70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상장한 지도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표적인 반도체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정석적인 테크트리를 탄다라고 많이 얘기하는 무역 유통 쪽부터 탄탄하게 시작해가지고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이 사업 구조를 직접 경험하고 그걸 실현시킨 기업이라는 게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과거의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반도체 세정 장비 쪽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로봇 쪽도 마찬가지인데 무역 유통 쪽에서 이제 제조 쪽으로 넘어가는 이 구조를 이미 그 이전의 반도체 사업에서도 경험을 해본 기업이기 때문에 해본 놈이 잘한다고, 먹어본 놈이 맛을 안다고 이번에도 역시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KG그룹을 말씀드린 적도 있고 제가 실제로 제 돈을 투입해서 제 실계좌로 KG ETS라는 기업을 투자해가지고 과거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아파트를 샀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제가 거기 투자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KG그룹이 그때 당시에 동부제철을 인수하고 이랬을 때였어요. 그 여전히 제가 이제 KG그룹을 좋게 보는 게 뭐냐면은 해본 놈이 잘해요. 그러니까 동부제철 인수할 때도 망한다고 그랬었는데 기업 정상화 시켰잖아요. 전 이번에 KG 모빌리티 쌍용차 인수할 때도 이거 반드시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해본 놈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KG그룹은 또 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뒤에 빵빵한 지원군, 캐시카우, 그냥 돈을 찍어내듯이 돈을 공급해주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그냥 매년 돈을 그냥 따박따박 찍어주는 기업들이 뒤에 버티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는 제우스가 그런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따박따박 돈을 찍어내주고 있는, 물론 경기를 타면서 좀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있을 때의 그런 흐름이 있긴 하지만 다른 여타 로봇 기업들과 다르게 꾸준하게 반도체를 통해서 매출을 잘 내고 있으면서 이 경험했던 사업 구조를 그대로 로봇 산업에 적용시키면서 확장성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정적인 사업 구조로 로봇 사업에 침투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로봇 기업들 중에서 가장 좋은 로봇 기업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소개해드릴지는 못하겠지만 가장 저의 스타일인 로봇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로봇 기업들, 뭐 제가 앞으로도 소개해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로봇 기업들 중에 네가 진짜 너라면 어느 기업에 투자할래? 라고 물어본다면 저라면 그 기업들 중에서 제우스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 스타일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 기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샀으면 말하면 안 돼요. 선행매매 때문에. 근데 만약에 로봇주를 산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업들 중에서는 제우스를 살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께 사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 스타일이라는 거. 근데 제 스타일에 공감을 하시고 이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기반으로 이제 신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구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제우스는 여러분들 투자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을 해드린 거니까요. 투자 판단에 대한 여러분들 뭐 매수 매도는 직접 잘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제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도 댓글뿐만 아니라 이제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동영상 업로드 되자마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업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주식 소개팅, 주개팅 종목 바로 제우스였습니다. 이름부터가 포세이돈도 아니고 하데스도 아니고 제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